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디 태그에 들어가는 태그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는 화면에 실제로 보이는 이 모든 내용을 넣는 곳이에요. 즉,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보는 글씨, 이미지, 그리고 링크, 버튼 같은 것들은 전부 여기 있는 이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드 태그는 보이지 않는 정보가 들어가는 곳이고, 바디 태그는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목 태그인 이 H1 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제목 컨텐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태그가 H1 태그입니다. 그래서 태그명 H1이라고 쓰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시작과 마침 태그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시작과 마침 태그 사이에 제목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1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주시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에서 F5키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지금처럼 제목 컨텐츠가 지금 홈페이지에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홈페이지 안에서 이 제목은 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큰 제목보다는 좀 작은 중제목, 뭐 소제목 이런 식으로 제목도 계층 구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목 태그도 여기 있는 이 H1 태그가 가장 큰 제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큰 제목이 H2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3 태그, 또 H4, 또 H5, 또 H6 태그까지 총 6단계로 제목의 계층 구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 구성을 한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F5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이 제목 태그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H1 태그가 의미적으로 맥락적으로 가장 큰 제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글씨의 크기도 지금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 태그한테 적용되는 이 글씨 크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CSS에서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1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글씨가 크게 나오는 것인데 내가 그러면 거꾸로 글씨를 크게 디자인을 해야지 라는 뜻으로 H1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의 맥락을 보았을 때 이것은 가장 큰 제목이다.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제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여기 있는 이런 H1 태그를 쓰시는 것이 표준에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웹페이지에 가장 큰 제목은 H1 태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안에서 두 번째 레벨의 소주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소주제를 표현을 할 때는 그럼 무슨 태그를 써주는 걸까요? 예, 바로 여기에 있는 이 H2 태그 이런 태그를 써서 두 번째 소주제 제목을 표시를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HTML 태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웹페이지 안에서의
문서의 이 계층 구조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계층 구조를 잘 설정을 하면은 첫 번째 좋은 점은, 계층 구조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 문서는요, 그런 이 홈페이지들은 여러분 이 홈페이지를 보는 것이 웹 접근성의 측면에서 몸이 불편한 시각 장애인 분들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각 장애인의 컴퓨터에는 스크린 리더기가 있어서, 그런 스크린 리더기가 여기 있는 이 H1 태그를 보고, 아, 이거는 가장 큰 제목이니까 좀 크게 힘있게 읽어줘야지, 이렇게 강조해서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도 여기 있는 이 H1 태그에 들어간 이 내용을 보고, 이 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층 구조에 잘 맞게 H1, H2 태그를 사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검색에서도 더 유리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태그, 문단 태그 P 태그입니다. P 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P 태그는 파라그래프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문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문단 단위로 구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설명글, 어떤 본문 내용, 뭐 블로그 글 이런 것들을 한 문단씩 표현을 할 때 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장문을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HTML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본 언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P, 설명을 또 적어주는 거죠. 뭐 CSS를 이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글을 자유롭게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이 문단 태그 P 태그입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 문단 태그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주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태그, 어드레스 태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라고 쓰시고요, 탭 눌러주시면은 태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어드레스 태그 안에는 우리가 사는 어떤 주소를 입력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꼭 주소뿐만이 아니고 우편 주소뿐만이 아니고 회사 정보나 아니면 작성자의 어떤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메일은 뭐 다른 웹 디자인 골뱅이 구글 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장하시고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F5키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이 어드레스 태그로 만든 태그는 지금처럼 글씨가 기울여져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스타일일 뿐, 우리가 나중에 CSS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스타일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스타일을 보고 태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에 맞는 태그를 쓰시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HTML을 표준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배우는 태그는요, 인용글 태그입니다. 블락코트 태그인데요, 발음이 좀 어렵죠. 블락코트.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인용글을 써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태그예요. 예를 들자면 책이나 인터뷰 어떤 명언 같은 내용을 넣을 때 유용한 태그입니다. 삶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명언이나 어떤 인터뷰를 내용을 넣을 때 쓰시면 유용한 태그입니다. 자, 저장하시고 역시나 브라우저로 오셔서 F5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블락커트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이 블락커트 태그가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만큼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스타일이 그런 겁니다. 이런 기본 스타일도 우리가 나중에 CSS를 통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배운 이 부분부터 조금 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태그들 위주로 공부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